네, 오늘 수업 시작해보죠. 오늘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건 뭐예요? 회전 운동에 대해서 계속 하겠어요. 지난 시간에 한 얘기 중에서 제일 이제 중요한 얘기가 뭐였냐 하면 이 엑서사이즈의 문제였어요. 그래서 이 엑서사이즈가 지난 시간에 했던 모든 것을 다 이 서머라이즈 하고 있는 어떤 엑서사이즈예요. 그래서 간단히 이야기해서 이 원판의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혹은 그 실린더의 운동이라고 해도 좋고요. 카이네틱 에너지로 따지면은 K가 2분의 1 곱하기 I 오메가의 제곱 이렇게 쓰여지는데, 여기서 매 순간마다의 이놈의 어떤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지난 시간에 어떻게 쓰여질 수 있다는 것을 알았느냐 하면, 평행축 정리에 의해서 I라고 하는 것은 요점에 대한 로테이션인데, 관성 모멘트인데요. 그것은 센터 오브 매스를 중심으로 하는 ICM하고 요점을 중심으로 해서 이놈이 이 전체의 매스가 요점의 센터 오브 매스에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 점에 대한 그 가상의 그 전체 매스의 관성 모멘텀 MR 제곱을 더한 것이 I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오메가 스퀘어드를 다시 쓰고 보니까 이것은 뭐냐면 2분의 1 센터 오브 매스를 중심으로 하는 그 CM에 대한 로테이션 운동하고 회전 운동하고, 이것은 뭐냐면 R 오메가가 이 V이기 때문에 이놈의 밸런스이기 때문에 2분의 1 MV 제곱 이렇게 갈라 쓸 수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즉, 요 회전 운동과 이 센터 오브 매스의 병진 운동이요. 그래서 이것이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뭐랄까 놀라운 일이고, 그리고 이것은 직관적으로도 어떤 의미에서는 좀 분명해요. 그래서 이렇게 움직이는 거하고 이렇게 돌아가는 거하고의 합으로 운동이 기술될 수 있다. 오늘은 이거를 갖다가 좀 다른 관점에서 보겠어요. 그것은 뭐냐면 뉴턴의 제2법칙이 어떻게 적용되면은 회전 운동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제 기술되는가, 거기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한 입자에 대해서 공부를 해가지고서 토크라고 하는 것을 힘 곱하기 I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럼 내가 그 얘기는 안 한 것 같아요. 보니까 앵귤러 모멘텀이 여러분은 지난 시간에 I 곱하기 오메가라고 쓰여질 수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근데 오늘은 뉴턴 제2법칙을 다시 한 개 파티클에 대해서 먼저 적용을 하겠어요. 그래서 여기에 어떤 축을 중심으로 해서 어떤 파티클이 예를 들어서 돌아가고 있다. 그러면은 여기에 F는 M 곱하기 dP 곱하기 dP dt 이런 식으로 쓰여질 수 있어요. 근데 여기에 양변에다가 뭐를 곱하냐 하면 R을 곱해요. 그냥 여기서는 그냥 편의상 현재로서는 크기만 생각하겠어요. 그래서 양변에 이 R을 곱하고 양변에 R을 곱하겠어요. 그리고 지금 철저하게 원운동만 생각하겠습니다. 그냥 이 R이 일정한 R은 일정이라고 하겠어요. 원운동만 생각하겠어요. 그리고 나면 그럼 원운동이니까 R은 이 안으로 들어갈 수 있어서 drp dt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왼쪽을 보면은 이것은 여기에 이제 가해지는 힘은 어떤 뭔가가 있겠죠. 그래서 힘은 여기에 어느 방향으로 가해지느냐 하면은 뭐예요? 사실은 이 원운동이니까 이 힘은 뭐 이쪽 방향으로 가해지겠죠. 그렇죠? 근데 여기서는 뭐냐면 방향에 관계없이 뭐예요? 이 F라고 하는 것은 힘의 크기뿐이에요. 사실은 말이에요. 이 원운동에 있어서 힘이 구심력밖에 없다면 여기서 이 뭐랄까요? 이 운동에 구심력밖에 없다 그러면은 이쪽으로 가는 거하고 예를 들어서 이쪽으로 가는 그 힘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수직하기 때문에 이 속도가 증가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힘이라는 것이 예를 이쪽 성분이 이제 있어야만 요놈이 이제 크기가 혹은 원운동의 어떤 속도가 빨라질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F라고 하는 것은 힘의 일반적인 어떤 여기에 성분 중에서 이쪽 성분을 생각하는 거다. 그렇게 지금은 생각을 해두세요. 그렇지만 여기서는 지금 현재로서는 그냥 각 매 순간 F는 들어가는 것은 이쪽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그냥 암암리에 생각을 하고 있죠. 그리고 여기서는 철저하게 원운동이에요. 그리고 나면은 요 크기를 뭐라고 그러냐면 토크라고 그러고 요 놈은 뭐냐면 R 곱하기 P를 갖다가 앵귤러 모멘텀이라고 지난 시간에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걸 가만 보아하니까 이것은 뭐냐면 팔의 길이에 해당하고 요거는 뭐냐면 이 힘이라고 하는 것은 이 팔의 어떤 수직한 성분에 해당하는 어떤 크기예요. 만약 일반적인 힘이라고 그러면은 요쪽 방향에 이 팔의 수직한 방향의 성분만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성분만이 L은 뭐냐면 R 곱하기 P, 즉 일로 가는 이 팔의 길이에다가 운동하고 있는 어떤 모멘텀을 곱한 거기 때문에 이 R 곱하기 P라고 하는 것은 돌려고 하는 어떤 그 운동 관성이에요. 마치 P라고 하는 것이 달리려고 하는 어떤 병진 관성인 것처럼 앵귤러 각운동량이라고 하는 것은 돌려고 하는 어떤 운동 관성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지금 중요한 것은 토크의 크기하고 뭐하고 맞먹느냐 하면은 이 앵귤러 모멘텀의 시간 변화율과 같아진다. 그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이야기를 가지고서 한번 글쎄요. 토크를 좀 더 배우고 나서 제 엑서사이즈를 다시 풀까요? 그러면은 토크는 일단 크기만 가지고서 따졌을 때 토크는 앵귤러 모멘텀의 시간 변화율이다. 이것이 뉴턴 제2법칙의 어떤 회전계에 있어서의 회전하는 물체에 있어서의 적용입니다. 회전하는 물체에 있어서의 뉴턴 제2법칙. 운동에 대한 뉴턴의 제2법칙이에요. 이 얘기를 말이에요. 이제는 방향을 생각을 해가지고 다시 하겠습니다. 똑같은 얘기를. 그래서 여러분은 크로스 프로덕트라고 하는 것을 배웠는지 모르겠어요. 벡터 A하고 벡터 B하고의 크로스 프로덕트를 배웠던가요? 그것은 어떻게 주어지냐 하면 어떤 벡터 A와 벡터 B가 이렇게 있으면 A와 B가 이렇게 있으면 A에서 방향이 어떤 방향이냐면 A에서 B로 가는 뭐랄까 평면이 하나 결정이 되겠죠. 그러면은 그 A, B가 결정하는 평면의 수직한 방향이에요. A 크로스 B의 방향은 이쪽이고 이것과 이거의 둘 다 수직이고요. 크기는 뭐냐면 이 평행사변형의 크기예요. 그런 거로 A와 B가 평행하면 어떻게 됩니까? 평행사변형의 면적이 제로가 되죠. 그러니까
A 크로스 B는 크기가 0이 돼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우선 A 크로스 B는 하나의 새로운 벡터라는 거예요. A 닷 B는 뭐였어요? 어? 하나의 스칼라였죠. 그렇죠? A 닷 B는 이건 숫자였어요. 이것은 스칼라예요. 요거는 뭐냐면 하나의 벡터입니다. 그리고 이 크로스 프로덕트라고 하는 것은 3차원에서만 정의가 될 수가 있어요. 2차원에서는 정의가 안 돼요. 1차원에서도 안 되고 4차원에서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크로스 프로덕트가 다시 하나의 이제 벡터가 되는 것은 3차원에서만 그렇고요.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A 크로스 B, 이제 방향은 뭐냐면 수직이라고 그랬는데 수직인 방향이 두 개가 있어요. 이것도 수직이죠. 이것도 수직이라고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한 개를 갖다가 우리가 선택을 할 필요성이 있는데 우리의 약속은 뭐냐면 A에서 B로 돌렸을 때 이 오른손 나사가 진행하는 방향이 A 크로스 B의 방향이에요. 그러면 B 크로스 A를 하면 반대로 가겠죠. 그래서 A 크로스 B는 B 크로스 A예요. 마이너스. 그리고 당연히 뭐냐면 A 플러스 B의 크로스 프로덕트는 당연히 0이겠죠. 그렇죠? 네. 같은 것을 곱하면 0이 된다고 그랬으니까요. 그것은 어디서 알 수 있냐면 A와 B를 여기서 같이 놓으면 A 크로스 A는 마이너스 A 크로스 A죠. 그러니까 이것은 0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뭐 하여튼 이것과 이것은 동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성질을 잘 알아두세요. 또 이것은 어떻게 쓸 수도 있느냐 하면은 이 평행사변형의 면적의 크기를 직접 쓰면은 이 사이각을 시타라고 그러면은 이놈의 이 높이는 얼마냐 하면은 이놈의 이건 B인데 B의 사인 시타예요. 그렇죠? 여기 높이가 B의 사인 시타입니다. 그러므로 이 면적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냐 하면은 A의 크기에다가 B 사인 시타를 갖다가 곱한 것이 돼요. A 크로스 B의 크기라고 하는 것은 AB의 사인 시타의 크기와 같다. 그래서 이 정도로 이제 정리를 해놓고 뉴턴 제2법칙을 다시 쓰겠어요. F는 dP dt예요. 그래서 여기에 양변에 R을 곱해요. 크로스 프로덕트를 곱합니다. R을 곱하겠어요. 이렇게 곱해요. 그러면 오른쪽을 갖다가 이제 잘 보면은 오른쪽을 그러니까 R 크로스 P의 미분을 생각하면요. 뭐냐면 이것은 R을 미분하니까 속도입니다. 그렇죠? 속도 곱하기 P 더하기 또 다른 하나는 R 크로스 dP dt 뭐 이렇게 돼요. 이제 곱의 미분이라고 하는 것은 뭐 크로스 프로덕트도 역시 프로덕트니까 뭐 곱하기 뭐 아니에요. 그렇죠? 그는 크로스 프로덕트에서는 그러니까 곱의 미분에 대해서는 항상 라이프니츠 룰이 성립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고 P는 뭐냐면 M 곱하기 V죠. 그렇죠? 그러니까 V 곱하기 V가 있으니까 이놈은 뭐였어요? 0일 거예요. 왜냐하면 두 개의, 그러니까 A와 A의 프로덕트는, 그러니까 두 개가 어떤 A와 B가 서로 평행하면, 사이각이 제로면, 평행하면 제로니까 지금 MV하고 V는 평행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제로예요. 그리고 나니까 이건 뭐냐면 이것과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dT의 R 크로스 P와 같습니다. 그래서 무언가를 곱해가지고서 다시 무언가의 미분이 되는 것은 크로스 프로덕트밖에 안 돼요. 여기서 크로스 프로덕트의 성질을 아주 이센셜하게 썼거든요. 여기에 만약에 도트 프로덕트를 했으면 이런 종류의 결과를 우리가 얻을 수가 없을 거라고요. 자, 그래서 이거는 뭔가의 미분이고 이놈은 뭐냐면 힘에 대해서 힘 곱하기 R 크로스 F가 되니까 이놈을 갖다가 타우로 정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것이 뭐냐면 다른 게 아니라 이놈의 벡터 버전이에요. 그래서 L은 앵귤러 모멘텀의 벡터적인 정의는 R 크로스 P예요. 원운동에 있어서 R과 P 이거는 뭐예요? R이 원운동 한다고 그러면 R은 어느 방향이냐면 이쪽 방향이고 P는 이쪽 방향이죠. 그렇죠? 그러면은 L은 어느 방향이냐면 이렇게 들어가는 거니까 이렇게 튀어나오는 방향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튀어나오는 방향 해서 L의 방향이 되겠어요. 토크는 R 크로스 F입니다. 그래서 R이 있고 F가 뭡니까? F가 예를 들어서 F가 만약에 이쪽 성분만 있다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은 R 크로스 F는 0이에요. 그리고 F가 이쪽 성분이 있어야 이게 뭐냐면 R 크로스 F가 0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F가 이쪽 성분이 있으면 그러면은 뭐예요 이게? 그러면은 R 크로스 F라고 하는 것은 이쪽 방향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벡터적으로 오른쪽도 뭐 예를 들어서 이쪽 방향이 이 벡터도 앵귤러 모멘텀도 이쪽 방향이고 토크도 이쪽 방향이고 그래서 토크는 뭐냐면 이쪽 방향에 L을 갖다 점점 시간적으로 증가시키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사실들이 이제 이번 회전 운동에서 배워야 될 이제 중요한 것들인데 앵귤러 모멘텀이 이렇게 정의가 되고 토크는 이렇게 정의가 되고 그 다음에 그 둘 사이에는 이런 관계가 성립한다. 그래서 타워가 토크가 dl dp다. 또 dt다. 이것이 이제 회전계에 있어서의 회전하는 물체에 있어서의 뉴턴 제2법칙이다 그런 얘기예요. 이런 것들을 한 물체에 대해서 이런 게 있으면 여러 개의 물체에 대해서도 똑같이 그냥 썸을 하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 여러 개의 물체가 이제 예를 들어서 원판이 있다. 그럼 여기에 이것은 무수히 많은 질점들의 운동으로 우리가 기술할 수가 있고 각각의 파티클들에 대해서 이 법칙이 적용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각각의 파티클들에 대해서 타우 i에 대해서 타우 i 각각 파티클에 대해서는 요 점에 작용하는 토크가 요 점에 앵귤러 모멘텀의 시간 변화율과 같고 이걸 갖다가 다 썸을 하면은 i에 대한 썸을 하면은 그러면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결국 토탈 토크가 뭐예요? 결국 토탈 앵귤러 모멘텀의 시간 변화율과 같다. 그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 파티클에 대해서 이러면은 전체 시스템에 대해서는 그냥 썸을 해주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조금 수학적이어서 여러분들이 뭐 혹시
어려워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금방 친숙해질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이 문제로 다시 돌아오겠어요. 오케이. 이제 우리는 이 문제에다가 이 문제를 한번 힘으로 풀어보겠어요. 힘과 토크와 이런 걸로. 이것은 내가 어저께 안 풀었지만 뭐라 그럴까? 속도를 구하는데, 최종 속도를 구하는 데는 이렇게 푸는 게 최고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풀면은 한번 풀어볼까요? 그냥 어저께 그 부분은 안 했으니까.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정지했다. 여기서 정지 상태에서 출발을 해서 여기까지 뭐냐면 이 높이로 떨어진 높이로 따져가지고서 h만큼 떨어졌다. 그러면은 무엇과 무엇이 같으냐 하면은 줄어든 위치 에너지가 전부 이놈의 어떤 병진 운동과 회전 운동의 키네틱 에너지로 다 전환이 됐을 테니까 그렇겠죠. 카이네틱 에너지의 총합이 얼마냐 하면은 2분의 1 뭐예요? mv의 제곱 더하기 그 다음에 2분의 1 곱하기 i가 얼마냐 하면 이 경우는 2분의 1 mr의 제곱이에요. 곱하기 오메가의 제곱. 그렇죠? 그것이 원통이 아니라고 그러면 2분의 1만 c로 바꿔주면 될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것이 무엇이어야 되느냐 하면은 mgh와 같아야 돼요. 따라서 우리는 r 오메가를 갖다가 v로 삼으면 r 오메가는 v니까 전체는 2분의 3 mv 제곱이 mgh와 같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v 스퀘어드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2분의 3분의 GH가 되겠어요. 만약에 회전 운동이 아니었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이게 그냥 미끄러져 내려간다고 그러면은 마지막 순간에 이게 2분의 3이 아니고 이게 없었으니까요. 그렇죠? 이게 2분의 1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2분의 1이 위로 올라가서 V 스퀘어드는 2GH가 됐었는데 여기서는 2GH가 아니라 그거의 3분의 1이 되는 거예요. 그럼 다시 말해서 이것은 3분의 1 곱하기 2GH인데 이것은 뭐냐면 미끄러져 내려갔을 때의 V 스퀘어드의 크기예요. 그렇죠? 그러면 무슨 말이냐면 미끄러져 이 속도라고 일로 가는 속도가 굴러 내려가는 게 더 빨라요, 느려요? 응? 느리죠. 왜냐하면은 3분의 1만큼 느리잖아요. 굴러 떨어지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들이 직관적이지 않다고 생각할지도 몰라요. 항상 구르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빠져 있을 테니까요. 근데 이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래요? 이놈이 돌아가는데도 에너지가 필요하니까요. 에너지가 이쪽을 돌리는데도 쓰였기 때문에 이쪽 방향의 속도 성분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요. 그렇겠죠? 그리고 나서 이 문제를 아까 이야기했던 대로 다시 풀어보겠어요. 그러면은 이 물체를 갖다가 분해를 하면 힘은 지금 어디에 지금 걸리느냐 하면은 우선 이 물체의 무게중심에 작용을 해가지고서 뭐예요? mg만큼의 중력이 작용할 거예요. 그렇죠? 이번에는 힘으로 풀어보겠어요. 힘과 토크로 풀어보겠어요. 힘, 토크 이런 것들로 문제를 다시 풀겠다고요. 그리고 나서 또 어떤 힘이 작용하느냐 하면은 여기에서 이 노멀 포스가 작용을 할 것이고
또 이 노멀 여기 뭐가 작용하느냐 하면은 마찰이 있어야 굴러가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마찰력이 당연히 작용을 할 거라고요. 이렇게 작용을 해요. 그리고 여기에는 뭐냐면 이놈의 이놈을 예전처럼 이쪽 성분과 이쪽 성분으로 이렇게 분해를 하면은 중력을 갖다가 이놈과 이놈으로 다시 쓰고 오리지널한 것은 이렇게 없앨 수가 있죠. 그렇죠? 그러면은 힘은 여기 작용하는 힘은 이 힘, 또 이 노멀 포스요. 얘가 이걸 받쳐 올리는 거. 그 다음에 여기에 F가 작용을 해요. 그러면은 문제를 이렇게 좌표축을 이렇게 잡아요. 그러면은 이쪽에 X축 성분의 어떤 그 힘의 방정식은 어떻게 되느냐면은 요거는 뭐냐면 mg의 이걸 갖다가 시타라고 그러면은 사인 시타 성분이에요. right? 요거는 뭐냐면은 요거는 mg의 코사인 시타일 거라고요. 요거는 mg인데 그건 지웠어요. 그렇죠? 그러면은 지금은 운동 방정식을 쓰면은 어떻게 됩니까? 이놈의 이쪽 성분의 이쪽 방향에 가속도를 갖다가 A라고 그러면은 그럼 MA는 mg sin 시타 마이너스 F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또 이쪽 방향의 어떤 힘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거하고의 맞먹는 거니까요. 다른 게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걸 갖다가 n이라고 그러면은 n이 mg 코사인 시타와 같아야만 이게 정지를 하겠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n 플러스 mg 코사인 시타가 0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n이 결정되는 거예요. 그냥 한 개 힘이 노멀 이 컴포넌트 두 개밖에 없을 때에는. 자, 그런데 지금 보니까 그러니까 이건 n은 없어졌고 f는 f는 또 이것은 뭐냐면 n 곱하기 어떤 정지 마찰력을 뮤라고 그러면은 뮤 f는 n 뮤 이런 게 되는데 별로 이게 뮤가 이제 만약에 주어졌다고 그러면은 모르겠지만 안 주어졌다고 그러면은 별로 쓸모가 없네요. 근데 여기에 한 가지 더 이제 써먹을 수 있는 게 뭐냐면 이놈의 회전을 갖다가 생각을 해봐요. 회전 운동을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은 회전의 각 가속도를 알파라고 그러면은 회전 어떤 것이 성립하느냐 하면은 m 곱하기 보세요. I 곱하기 오메가의 도트. 그렇죠. 이게 뭐냐면 알파인데요. 내가 지난 시간에 그 얘기를 내가 안 했나 본데 요거를 조금 지우고요. 이 얘기를 말이에요. 토크가 dl dt다. 이렇게 쓰면은 방향은 뭐냐면 돌아가는 방향이니까 이제 축 방향이라는 걸 알아요. 근데 이 토크는 뭐냐 하면은 토크는 토크라고 그러고 토크는 r 곱하기 f고 dl dt l이 뭐냐 하면은 I 곱하기 오메가였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i가 일정하니까 I 곱하기 오메가의 미분을 알파라고 그래요. 우리는. 그러면은 이 알파하고 A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성립하느냐 하면은 뭐예요? 알파라고 하는 것은 이게 얼마만큼 빨리 돌아가느냐. 이 시타의 어떤 시타의 두 번 미분이 이게 알파예요. 그렇죠? 한 번 시타의 한 번 미분은 오메가고 각 속도고 각 가속도고 그렇게 정의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양변에다가 이 r을 곱하면은 뭐가 되느냐면 이것이 이게 뭐가 되느냐면은 r 곱하기 시타의 두 번 미분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r 시타는 뭐냐면 이 호의 길이라고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일로 돌아가는 이 선형 길이 방향의 가속도가 되는 거예요. 두 번 미분했으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L의 두 번 미분. 그러니까 이것은 A가 된단 말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A는 R 곱하기 알파가 된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그러면 그걸 갖다가 이제 염두에 두고서 I 알파는 그러면은 뉴턴 방정식은 어떻게 되냐면 토크가 이것은 I 알파가 된다. 그게 지금 이 식이 이야기하는 바예요. 그래서 I 알파가 뭐냐? I 알파가 즉 토크가 뭐냐? 이거는 이제 MA에서 이건 F는 MA 아날로그죠, 그렇죠? MA 아날로그예요. 그래서 I 알파는 뭔지 아는데 토크는 뭐냐? 토크는 예를 들어서 이놈을 갖다가 중심으로 해서 토크를 생각하면은 이놈이나 예를 들어서 이놈은 뭐예요? 여기서 작용점이 여기지만 이거는 뭐예요? 이 요점을 중심으로 하는 n의 토크는 뭐냐면 제로예요. 뭐냐면 왜 그래요? 이 점을 중심으로는 n의 팔 길이가 왜냐하면은 그러니까 요게 뭐냐면 r이고 그 다음에 요게 뭐냐면 n이라고요. 그러니까 면적이 없잖아요, 사이에. n하고 r이요? n하고 r이.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은 제로. 이놈이 주는 토크는 제로예요. 그 다음에 요놈이 주는 토크는 그것도 제로죠. 왜냐하면은 요놈은 어디에 작용을 하냐면 여기에 작용을 하는데, 그렇죠? 팔 길이가 제로니까요. right? 그래서 이놈과 이놈은 토크가 요 점에 대해서는 없어요. 그 다음에 요놈을 생각하면은 그거는 뭐냐면 작용점이 여기라고요. 그러니까 팔의 길이 곱하기 뭐가 있어요? 힘이 있어요. 그래서 I 알파가 뭐가 되느냐 하면은 F 곱하기 이게 뭡니까? F 곱하기 R이에요. FR. 응? 90도로 지금 생각을 하는 거니까. 크로스 프로덕트의 사인 시타가 1인 경우죠, 지금. 그래서 F를 갖다가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 F를 갖다가 여기서 소구해서 R분지 I 알파라고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F는 여기서 R분지 I가 되고 I 알파가 되고 알파는 뭐냐면 또 R분의 A가 돼요.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여기다 집어넣으면은 A에 대해서 풀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MA는 mg 사인 시타 빼기 R 제곱분지 I 곱하기 A예요. 그러니까 따라서 A는 이걸 이쪽으로 넘겨가지고서 나누면은 mg 사인 시타 나누기 뭐예요? m 더하기 R 제곱분의 I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I는 뭐예요? 근데 I는 일반적으로 무조건 MR 제곱에다가 C 곱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은 R 제곱분의 I는 MC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M 지워지고 1 플러스 C분의 G 사인 시타가 되는 거죠.
여기서도 뭐를 알 수가 있습니까? 만약에 C가 0이었다면, 즉 회전 운동을 안 한다면, 그러면 이게 굴러서 내려온다 그러면 C는 제로라고 놓으면 되는 거죠. 그랬을 때의 가속도는 우리가 잘 알듯이 G sin θ예요. 즉 중력의 빗면 성분을 받아가지고서 떨어지는 거죠. 근데 그것이 회전 운동이 관련돼 가지고 G sin θ가 G sin θ 나누기 1 플러스 C로 줄어드는 거예요. 이쪽 가속도가. 원래? 그래서 일단 가속도를 알면은 양변을 그냥 적분해가 나가면 우리는 모든 것을 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A를 구하면은 V는 초기 속도가 0이었다면 말이에요. 뭐예요? G sin θ에 이건 뭐 AT 하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T초 후에의 어떤 그 속도라고 하는 것은 뭐 이렇게 주어지고 T초 후에 뭐 하여튼 뭐 그런 식으로 우리가 풀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걸 갖다가 떨어진 거리를 갖다가 S라고 그러면은 S는 뭐예요? 2분의 1 곱하기 AT의 제곱일 거예요. 예. 저쪽에서 F 아니 저기서요 I 알파는 F 라지 R에서요. 예. 네 저기 왜 R이 갑자기? I'm sorry. 여기를 갖다가 여기 R이에요. 반경이 R이요. 근데 반경이 왜 갑자기 제곱이 됐어요? 알파는 R 분지 A고요. 그렇죠. 여기서 F는 R 분지 I 알파인데 알파는 다시 R분의 A잖아요. 여기 알파란 말이에요. 여기 알파고 원래는 F는 R 분지 I 알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거를 갖다가 알파를 R분의 A로 쓴 거예요. 알파가 그 각가속도. 각 가속도인데 왜 라지 R분의 요거 내가 설명을 아까 좀 간단하게 했는데 예를 들어서 원운동 한다고 그러면은 V는 오메가 곱하기 R이라는 것은 기억해요? 이거 우리가 억셉트한 거죠. 양변을 미분을 하면요 R은 일정하니까 오메가에 대한 미분이고 이것이 뭐냐면 알파고 요거는 A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해도 돼요. 아까 설명하고 좀 다르지만 어려운 거 있어요? 어떤 게 더 쉬워요? 에너지 갖고 하는 게 훨씬 쉽죠, 물론. 에너지는 개념이 조금 모호한 것 같아요. 모호한 것 같아요. 아마다요. 무슨 얘기냐면은 에너지로 할 때는 여러분들이 뭐라 그럴까 평행적 정리를 써가지고서 결국 전체 순간순간에 어떤 그 요점에 대한 회전 에너지를 이쪽에 대한 무게중심의 이쪽에 대한 병진 운동의 에너지와 무게중심에 대한 로테이셔널 에너지로 쪼개서 써서 그렇죠? 어저께 한 거예요. 네. 그래서 뭐냐면 하나의 두 개의 변수에서 한 개의 변수로 바꾼 거라고요. V는 R 오메가를 써서 원래는 돌아가는 운동하고 그렇죠? 돌아가는 운동 다음에 이쪽으로 병진 운동하고 두 가지 운동이 있었는데 그 두 가지 운동 사이에는 이런 관계가 있단 말이에요. 병진 운동의 속도와 회전 운동의 속도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있기 때문에 결국 이것을 어떻게 쓴 겁니까? 하나의 어떤 그 미지수로 쓴 거란 말이에요. 저 릴레이션을 써서 이 릴레이션을 써서 오메가를 없앤 거죠. 그래서 V를 쉽게 구했어요. 그러니까 속도를 쉽게 구했다고요. 병진 운동의 속도를 구했는데 여기서는 이제 모든 것을 이제 분석하고 해석을 해서 구한 거죠.
뭐가 이상해요? 아니 이게 에너지입니다. 에너지. 그러니까 이제 이 에너지라고 하는 것이 이 에너지 이건 굉장히 사실 어떻게 보면 이걸 평행적 정리를 받아들이면 사실 뭐 안 받아들일 수 없죠. 어제 증명을 했으니까요. 왜 여기 이제 익숙해지면 굉장히 쉽잖아요. 여기서는 식이 몇 개가 필요해요? 하나, 둘, 세 개가 필요한 거예요. 그 정리 2분의 3의 무의 제곱이 됐어요. 어? 그 저 가운데 2분의 3의 무의 제곱은 이제 왜 2분의 3이 됐냐고요? 네. 이게 뭐냐면 2분의 1, 이게 뭐냐면 여기가 2분의 1 더하기 이게 뭐예요? 아니잖아요. 원판은 2분의 1. I'm sorry. 뭔가 좀 잘못됐네요. MGH인데 2분의 M, 여기는 4분의 1이네요. 2분의 1 더하기 4분의 1은 뭐죠? 4분의 3이네요. 하나씩 맞습니다. 4분의 3? sorry. 4분의 3이었어요. 3분의 2가 아니라. 그러면은 여기에 2GH에다가 3분의 2를 갖다가 곱하겠어요. 그러니까 아까 내가 3분의 1이라고 그랬는데 3분의 2배예요. 더 빨라진 거예요. 느려진 거죠. 이게 뭐냐 하면은 회전이 없을 때의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게 뭐가 되느냐 하면은 2GH 나누기 여기가 뭐가 되겠어요? 여기는 2분의 1에 1 더하기 C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1 플러스 C예요. 당연하죠. 어떻게 보면은 어떻게 보면 당연해요. 이거를 말이에요, 여러분이 H가 뭐냐 하면은 H는 이 떨어진 거리에 이쪽 방향에 이걸 S라고 그러면은 S 곱하기 뭡니까? 사인 시타예요. 그러니까 이걸 갖다 어떻게 써도 되느냐 하면은 2GH 2G 사인 시타 곱하기 S 이렇게 쓰고 1 플러스 C라고 쓰면은 뭔가 좀 시사하는 바가 있잖아요. 요건 뭐예요? A죠. 그러니까 이것은 2AS. 이건 뭔가 좀 굉장히 익숙한 거죠. 왜냐하면은 요 결과하고 그렇죠. 이 결과를 갖다가 합치면 이건 뭐예요? 2분의 1의 A분지 AT의 제곱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2A분지 V의 제곱이고 따라서 V는 2AS가 나온다고요. 이건 뭐 유명한 공식이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딴 게 아니고 이거다. 그래서 이렇게도 풀고 이렇게도 풀어보니까 양쪽은 다 일치해요. 몰라요? 네. 오케이. 그래서 엑서사이즈 몇 개를 한번 더 해보죠. 남은 거 이제 내가 오늘 그 전달하려고 했던 내용은 이론적인 것은 이제 다 했어요. 이 엑서사이즈를 통해서.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거 한 개만 잘 기억을 하면은 개념을 정리를 하는데 문제가 없어요. 그 부가적인 엑서사이즈를 위해서 여기 책에 좀 재밌는 게 좀 있기 때문에 몇 개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좀 한 개씩 해보겠어요. 하나는 두루마리 화장지 있죠. 네, 두루마리 화장지. 두루마리 화장지를 어떻게 잘못해가지고 내가 손에 놓쳤어요. 그래가지고서 이걸 화장지를 잡고 있는데 이게 끝에만 잡고 해서 이게 놓쳤습니다. 그럼 떨어지게 돌면서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이 자유낙하를 할 때 하고 내가 한쪽 이 화장지 끝을 이렇게 들고 있을 때 하고 어떻게 이제 다르겠냐. 낙하시
그런 거죠. 그래서 그걸 이제 한번 계산을 해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 이제 이 문제를 갖다 어떻게 풀 것이냐 하면은 역시 떨어지는 이 전체 이게 무게 중심의 운동하고 무게 중심을 중심으로 해서 돌아가는 회전 운동하고 그걸 나눠요. 그러면 그리고 나서 이 전체에 작용하는 뭐라 그럴까요? 회전 운동에 대해서 그 뉴턴 방정식을 쓰고 그 다음에 또 이 병진 운동에 대해서도 쓰고 그렇게 한번 써보도록 하죠. 그래서 이 떨어지는 무게 중심의 병진 운동 그거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무게 중심의 병진 운동은 여기에 뭐가 작용합니까? 어떤 계산을 해봐야 되겠지만 뭔가 장력이 작용을 해요. 그 다음에 여기에 뭡니까? 무게중심에 mg가 작용을 하겠죠. 중력이 작용을 해요. 그리고 또 뭐가 작용합니까? 이거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것이 운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A가 여기서 만약에 스탑을 하고 있다 그러면은 T하고 mg하고 같아야 될 텐데 운동을 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놈과 이놈 이게 밑으로 떨어지고 있다는 것은 뭐냐면 T가 mg보다 작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놈의 차이가 뭐를 주는 거냐면은 가속도를 줄 거라고요. 그러니까 MA는 뭐예요? mg 빼기 t일 거라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무게중심의 병진 운동이 있고 또 하나는 뭐가 있느냐 하면은 무게중심으로 갖다가 CM을 중심으로 하는 회전 운동을 갖다가 하는데 이 회전 운동에 대해서 방정식을 쓰면은 뭐가 있어요? 토크가 I 알파와 같겠죠? 토크는 I 알파다. 이렇게 씁니다. 장력. I'm sorry. 토크. 이건 있는데. 이 토크가 뭐냐 하면은 뭐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팔 길이가 얼마냐면 R이고 바깥 지름을 갖다가 R이라고 그러고 안 지름을 뭐라고 그럴까요? 스몰 R이라고 그럴까요? 스몰 R이라고 그러겠어요. 그러면은 타우는 뭐냐 하면은 바깥지름 곱하기 t예요. 자, 그런데 지금 a하고 알파하고 t가 미지수니까 3개가 미지수인데 식은 2개밖에 없네요. 근데 또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밑거리낌 없이 이것이 지금 가고 있으니까 그렇지. a하고 3번 속도하고 각가속도 사이는 항상 A는 R 곱하기 알파가 성립한다. 그러니까 이제 식 3개의 미지수 3개니까 우린 다 풀었어요. 도관에 던지죠. 그러니까 R 곱하기 RT가 I 알파인데 여기 이제 아는 걸로 다 채워넣는 거예요. T를 풀어가지고 T는 뭐냐면 mg 빼기 ma R 곱하기 그러니까 T는 이걸 우선 R로 나누고요. 알파도 뭐냐면은 R 분지 A라고 쓰고요. 그러면은 2개를 썼죠. 이거 그 다음에 이걸 갖다가 여기다 집어넣겠어요. 그러면은 MA는 mg 마이너스 R 제곱분의 I 곱하기 A예요. 따라서 A를 저거로 넘기면 여기서도 또한 이게 뭐냐면 바로 M 곱하기 C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M1 플러스 C 분의 mg니까 이거 캔슬하면 A는 또다시 1 플러스 C분의 G가 됐어요.
이번에는 아까하고 똑같은데 뭐 만다는 거예요? 기울기가 시타가 90도인 경우죠. 그러니까 아까는 이걸 했는데 이번에는 이런 경우예요. 그냥 이 기울기가 90도인 경사라고 생각하면은 바로 이거죠. 아까는 그 구르는 힘을 제공했던 것이 마찰력이었고 여기서는 뭐예요? 손을 잡고 있는 장력이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1 플러스 C 분지 G예요. 가속도 구했으니까 이제는 모든 걸 적분만 하면 되는 거죠. 가속도가 일정하니까요. 그게 이제 두루마리 허장지 이 얘기였어요. C는 어저께 구해보라고 그랬는데 얼마인지 기억나요? 두루마리 허장지의 경우에 C 곱하기 이게 I가 얼마였느냐 하면은 사실은 내가 여기서는 이 C가 일의적으로 그러니까 C가 여기서는 조금 복잡했어요. 그렇죠? 왜 그러냐면은 I가 얼마였느냐 하면은 이 경우는 2분의 1에 R제곱 더하기 스몰 R제곱 곱하기 토탈 매스 이렇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C로 쓰면은 2분의 1 곱하기 1 플러스 R 분지 R의 제곱 곱하기 R 제곱 M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C라고요. 이 경우는 조금 복잡하죠. 그렇지만 복잡해봐야 하여튼 C예요. 이거는 상수라고요. 지오메트리만 관계가 되는 어떤 상수예요. 자, 그러고 나서 문제 한 개만 더 풀어볼까요? 이번에는 뭐냐면 at the wood machine 이게 도로래 문제인데요. 이것도 여러 가지로 여러분들이 풀어보세요. at the wood machine 이 도로래 문제를 책에는 여러분들이 읽어보면은 이걸 갖다가 뭘로 풀었느냐 하면은 운동 에너지하고 그러니까 위치 에너지 그걸 가지고 풀었어요. 문제는 뭐냐면 이건 여기에 마찰이 없이 여기에 그냥 미끄러져서 이렇게 오는 경우는 여러분들 많이 풀어봤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뭐냐면 이게 도로래의 매스를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뭘 하냐면 미끄러지는 게 아니라 이제 회전하는 것을 생각을 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놈을 M1, 이것을 M2, 여기서 M1이 M2보다 크다고 해서 이놈이 이쪽으로 이렇게 떨어지겠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이놈의 매스를 갖다 뭐라고 그럴까요? 이것을 그냥 빅 M이라고 그럴까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키가 뭐냐? 이게 운동을 안 하면 이게 그냥 미끄러진다고 그러면은 이 장력하고 이 장력은 같아요. 이게 안 움직이고 미끄러진다면. 근데 이게 돌아간다면 뭡니까?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쪽으로 그러니까 이 돌아가는 것은 누가 주는 거냐 하면은 얘는 이쪽으로 해서 이쪽 방향에 토크를 주는 거죠. 그렇죠? 이게 이걸 T2 이걸 갖다 T1이라고 그러면은 얘는 얘한테 이쪽 방향에 이쪽으로 돌리려고 하고 얘는 이쪽으로 돌리려고 하고 그 얘하고 싸워가지고 이쪽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얘하고 다르기 때문에 얘가 회전 운동을 하는 거라고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T1 빼기 T2가 뭐를 주는 거예요? T2가 결국 토크를 주는 원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장력의 차 곱하기 R이 혹은 이게 뭐냐면 RT1이 이쪽 토크, T2R이 뭐냐면 T1R이 이쪽 토크, T2R이 이쪽 토크니까 그 토탈 토크는 이게 토탈 토크예요.
그렇죠? 그래서 토탈 토크는 이렇게 되고 이것이 뭐냐면 I 곱하기 알파가 된다고요. 그렇죠? 그 방정식 1이에요. 물체 3개니까 방정식 3개 써야 되는 거죠. 두 번째는 뭐가 있어요? 요 놈에 대한 운동 방정식을 써야 되겠죠? 요 놈은 중력이 작용하고 여기는 뭐냐면 텐전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얘한테 작용할 때는 1로 작용하고 얘한테 작용할 때는 1로 작용하는 거예요. right? 자, 그러니까 그 텐전의 그 항상 이중성에 대해서 여러분은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것은 M1G 곱하기 T1이 이게 뭐예요? M1 곱하기 A예요. 그 다음 여기서는 어떻게 됩니까? T2 마이너스 M2G. 세 번째. 요 놈에 대해서는 T2 이놈이 크니까 이놈보다 올라가는 거죠. T2 빼기 M2G가 M2 A2인데 원래는 얘하고 얘가 내려가는 속도로 얘가 올라가니까요. 그냥 이것은 같다고 두겠어요. A2 그래서 A1, A2인데 두 개를 그냥 다 A로 두겠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이거를 갖다가 이제 풀면 돼요. 그러면은 양변을 R로 나누어서 이 세 변을 더하면 그러면은 T1 빼기 T2 빼기 T1 플러스 T2니까 T는 다 사라지죠. 그러면은 왼쪽을 다 더한 것은 M1 빼기 M2의 G만 남고 오른쪽은 뭐냐면 M1 더하기 M2 더하기 뭐예요? R분의 여기는 뭐냐? 이것도 마찬가지죠. R분의 I 알파는 뭐냐면 R분지 A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A 이렇게 떨어지는 거죠. 되겠어요? alright? 그래서 이것은 뭐가 되냐면은 M1 더하기 M2 더하기 이건 뭐냐면은 CM이 되는 거죠. I는 CM R의 제곱이라고 그러면은 CM이 돼서 A를 우리가 구할 수 있어요. G다 그러면 결국 요놈의 뭐예요? 중력의 요 두 놈들이 받는 중력의 차가 하나, 둘, 세 개의 물체를 움직이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딴 게 아니고. 올라이? 이걸 여러분은 또 뭘로도 풀 수 있느냐 하면은 또 키네틱 에너지의 합으로 풀어도 돼요. 이건 여러분들한테 맡겨두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간이 이제 다 돼가는데 여기는 굉장히 그 회전 운동에 대해서는 재미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면은 뭐 예를 들어서 말로 몇 개 할게요. 말로 그냥 예를 들어서 피겨 스케이트 하는데 그 김연아 그 회전할 때 어떻게 해요? 처음에 팔을 벌려 가지고서 시작을 해서 위로 올리거나 팔짱을 끼면은 어떻게 됩니까? 회전이 빨라지는 거죠. 그렇죠? 그럼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가운동량 보존. 가운동량 보존 법칙이요. 결국 L이 뭐냐면 I 곱하기 오메가인데 그렇죠? 에? 맞아요. 네, 맞아요. 맞아요. L이 뭐냐면 보존되니까요. 이 지금 뭐냐면 연아가 하는 건 뭐냐면은 뭐를 하는 거예요? R을 좁히는 거예요. R을 작게 하니까 I가 작아지는 거죠. I가 줄어드니까 오메가가 커진다고 말이에요. 그 얘기라고요. 똑같은 얘기를
예를 들어서 별의 죽음 같은 데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큰 별이 타다가 이제 에너지를 다 잃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별은 원래 중력 수축하고 이 타는 그 에너지에 의해서 바깥으로 나가려는 그 운동 에너지, 그놈들에 의한 프레셔가 서로 밸런스를 맞추고 있는 건데, 에너지를 다 태우면 얘가 중력이 이기겠죠. 밀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이제 굉장히 짜부러지는 거죠. 짜부러질 때에 근데 이놈들이 가지고 있어 원래 별이 지구도 자전을 하잖아요. 이 자전 운동이라고 하는 것이 그 내부에서의 이 콜랩스에 대해서 자전 운동의 앵귤러 모멘텀을 잃을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똑같은 얘기가 되는 거예요. 줄어드니까 팔이 줄어드는 거죠. 팔이 줄어드니까 I가 줄어들고 각속도가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뉴트론 스타나 혹은 백색의 성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이 스핀을 한다고요. 그래서 초당 몇백 번 해요. 초당 몇백 번. 그 큰 덩치가.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여러분은 쉽게 구할 수 있어요. 그렇겠죠? 그 정도로 해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남은 건 뭐냐, 그러면은, 각운동량과 토크를 했으니까 얘들이 일을 얼만큼 하느냐, 그 얘기를 한번 해보죠. 외부에 이제, 지금은 외부에 일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지금 이거 항상 원운동부터 출발하면 모든 게 다 쉬워요. 한 물체의 원운동에 대해서 하고, 그 다음에 그걸 다 썸을 하면은 회전체의 운동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한 물체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하겠어요. 그럼 여기에 힘을 갖다가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가한다고 해봐요.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얘는 가속을 하겠죠. 그래서 뭐냐면 결국 이 힘이 얘한테 일을 해줘서 얘의 속도를 증가시키도록 하는 거죠. 그게 뭐냐면 일 에너지 시어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일 에너지 시어럼을 이 회전 운동을 하고 있는 놈한테 적용을 해보자, 그런 얘기예요. 네. 자, 그러면은 그러니까 R 여기 뭐야? F 곱하기 R을 하면 예를 들어서 어떤 길이 예를 들어서 작은 길이만큼 L이는 길이 동안에 F의 일을 갖다가 계속 이제 F의 힘을 갖다 계속 가해줬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 동안에 뭐가 되냐? 이 일은 뭐냐면은 W가 요만큼 될 거라고요. 그래서 L이 굉장히 작은 양이라고 하죠. 그러면 요게 요걸 갖다가 d 시타라고 그럴까요? 그럼 요건 뭐냐면 작은 양 dl이라고 그러면 작은 일은 뭐냐면 이렇게 될 거라고요. 그러면 dl은 d 시타에다가 r을 곱한 거예요. 그렇죠? 이것은 뭐냐면은 r 곱하기 d 시타가 되겠죠. 곱하기 f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가 되냐 하면은 d 시타 곱하기 rf인데 rf가 뭔가요? 토크예요. 토크 곱하기 d 시타예요. alright? 그래서 w가 뭐가 되느냐 하면은 타우 시타, 이게 일정하다면 말이에요. 그러니까 혹은 이걸 적분 안 같으면, 일정하지 않으면 적분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것이 토크가 있을 때에 해준 어떤 그 일량이 되겠어요. 그러면 일 에너지 시어럼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되냐면 이것이 뭘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계속 일을 가하면은 이것이 회전 운동 에너지의 증가로 나타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일 에너지 시어럼의 형태는 뭐가 돼요? 일 에너지. 이것은 내가 특별히 증명을 안 해도 뭐가 되겠어요? 카이네틱 에너지의 차. 그것은 I 오메가의 제곱 빼기 2분의 1 곱하기 I 오메가 이니셜 운동 에너지 차가 이게 될 거다 그 말이에요. 타우 d 시타다. 그렇죠? 이렇게 나타날 거예요.
정리. 그 다음에 이제 거의 다 했는데 시간이 한 5분 내지 10분 남았어요. 시간이 있으면 이제 축돌기. 여러분은 집에 가서 엑서사이즈를 하나 해보세요. 그냥 이거는 여러분 자신이 해보세요. 어떤 문제냐면 여기에 막대가 있는데 양쪽에다 끈으로 이렇게 매달아 놓고 있어요. right? 네. 근데 한쪽 끈이 끊어졌어요. 그럼 얘가 이렇게 회전을 하겠죠. 그 회전 운동을 갖다가 기술하라는 거예요. 회전요? 어? 회전요? 네. 얘가 그러니까 얘를 중심으로 해서 일단 순간적으로 가속을 하겠죠. 밑으로 같아요. 그러니까 얘는 뭐냐면 이런 식으로 그 회전 운동을 할 거 아니에요. 이걸 축으로 해서. 어떻게 된다고 하겠지? 그러니까 이 둘이 이렇게 있는데 하나 끊으면 이게 지금 둘이 두 개가 있는데 하나가 끊어졌어요. 그 기술 하나죠. 네. 그걸 기술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있으면 막대 줄을 꺼서 그렇죠. 줄을 매달아 놨는데 하나가 떨어졌어요. 그럼 회전해요. 뭐 하겠죠. 조건을 배워야 회전. 그러니까 일단은 뭐냐면 줄이 끊어진 순간에 있어서 인스탄테니어스한 어떤 거 뭐라 그럴까? 그 순간에 있어서의 뭐라 그럴까요? 이놈의 어떤 거 가속도라든지 돌아가는 뭐 각속도라든지 이런 것을 구할 수가 있겠죠. 오케이. 그래서 그건 이제 직접 해보세요. 이건 뭐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타우는 I 알파를 쓰는데요. 이게 무게중심은 항상 힘은 어디에 작용해요? 무게중심에 작용한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이놈의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타우는 I 알파인데 이때 I는 뭐냐면 이 점을 중심으로 하는 I예요. 그러면 그게 얼마냐면 3분의 1 곱하기 이 길이의 제곱 곱하기 질량이었고 뭐 등등 해서 여러분은 풀 수가 있습니다. 나머지 시간은 축돌기. 이게 프리세션이라는 거예요. 프리세션. 프리세션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굉장히 재미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팽이를 봤어요? 네. 팽이가 예를 들어서 똑바로 도는 게 아니고 얘를 좀 기울여서 돈다고 그래 보죠. 이렇게 팽이가 있는데 이게 조금 이제 그 연직 방향에 대해서 어떤 이걸 뭐라 그럴까요? 세타라고 그럴까요? 파이라고 그러겠어요. 그러면은 이걸 가지고도 어떤 거 있어요. 그러면은 이게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여기에 이 앵귤러 모멘텀의 방향은 어떤 방향인가요? 앵귤러 모멘텀의 방향 항상 축 방향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앵귤러 모멘텀은 예를 들어서 요 놈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돌고 있다 그러면은 무게 중심은 어디 여기쯤 있다 그러죠. 여기서부터 여기서부터 받침점부터 여기서 무게 중심까지 거리를 갖다가 R이라고 하겠어요. 내가 이 얘기를 하기 전에 우선 무슨 현상이 일어나느냐? 그러면 이게 이쪽으로 이 오메가의 속도로 돌아가고 있는데 여기는 중력이 작용하고 있고 그래서 이 중력 때문에 얘가 굉장히 특이한 운동을 하는데 그게 뭐냐면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 축에 대해서 이걸 갖다가 이 축 방향에 대해서 이런 천천히 돌아요. 아주 이걸 갖다 뭐라고 하냐면 프리세션이라고 그래요. 축돌기라고 그럽니다. 축돌기. 무슨 말이냐면은 이 축이 회전축이
돈다 그런 말이에요. 회전축이 회전을 한다. 천천히 돌아요. 그래서 이 회전축이 돌아가는 이 프리세션의 뭐 주기를 구하라 혹은 각속도를 구하라 하는 게 문제예요. alright? 문제가 그거라고요. 재밌죠, 그렇죠? 근데 이게 꼭 무슨 옛날 지금 요새는 팽이 안 갖고 노는데요. 이제 그러면 또 할 말이 없는데. 이게 예를 들어서 그렇다고 해도 우리한테도 irrelevant한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지구가 태양을 이제 도는데 그렇잖아요. 이 회전축이 뭐냐면 어느 정도 공전 평면에 대해서 기울어져 있어요. 그래가지고서 뭘 받느냐 하면은 태양으로부터의 중력을 받는다고요. 그러니까 그 태양의 중력 때문에 뭐가 되느냐면은 지구의 자전축이 움직여요. 그 결과로서 뭐가 생기느냐 하면은 그러니까 세차 운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지금 현재는 북극성이 지금 어떤 회전의 중심이죠. 별들의 회전의 중심이죠. 급보기 운동에. 그렇지만 앞으로 뭐 몇십만 년 후에는 그것이 다른 데가 있을 거라고요. 자, 그래서 이걸 어떻게 이제 구하느냐? 그것은 다시 dl dt가 토크다. 이 글을 쓰면은 구해져요. 그러면은 타우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여기서부터 토크는 얼마냐 하면은 요 각을 갖다가 파이라고 그랬으니까 요거에다가 이 팔 길이는 얼마예요? 팔 길이는 항상 팔 길이가 아니라 relevant한 힘이 얼마냐 하면은 이쪽 성분 아니에요. 팔의 수직한 성분. 그것만이 유용하니까 돌리는데.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 요걸 파이라고 그러면은 요 성분이죠. 그렇죠? 그래서 요걸 갖다 F는 mg이고 mg의 sin 파이 성분이에요. sin 파이예요. 그래서 돌리는 힘은 얼마냐 하면은 mg sin 파이에다가 뭐를 곱한 겁니까? 팔 길이 r을 곱한 거예요. 그렇죠? 근데 L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이게 L이에요. 어떤 크기가 있겠죠. 원래는 L은 뭐냐면은 크기가 I 곱하기 오메가의 속도로 돌아가고 있는데 이 L의 방향이 이렇게 여기서 어떻게 해요? 여기 있다가 계속 돌아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기 있다가 그 다음 순간에는 여기 와 있을 거라고요. 이런 식으로. 네. 그렇죠? 그래서 이 돌아가는 그 회전 각속도를 오메가라고 그러면은 적당한 시간 델타 t라는 시간 동안에 얘는 어디가 오메가 곱하기 델타 t라는 각도만큼 돌아가 있을 거라고요. L이. 그렇죠? 그러니까 뭐냐면은 델타 L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만큼 변해 있을 거냐 하면은 L 곱하기 원래 이 크기 곱하기 요 각을 갖다 돌아간 각을 갖다가 델타 시타라고 그러면은 L 곱하기 델타 시타만큼 돌아가 있을 거고 그러니까 앵귤러 모멘텀이 변한 것은 원래는 이렇게 있던 놈이 이렇게 있으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기서부터 요것이 뭐냐면은 델타 L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잘 보세요. 그러니까 이 델타 L이 뭐냐면 원래 길이 곱하기 요 돌아간 요건 파이고 요 돌아간 각을 갖다가 시타라고 그랬어요. 무슨 말이냐면 L이 이렇게 있었는데 이렇게 돌아갔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요것이 뭐냐면 델타 L이에요. 그렇잖아요. 요 델타 L은 L의 크기 곱하기 각이죠. 이것이 지금 이야기한 델타 L은 이 크기 곱하기 돌아간 각. 그게 뭐냐면 시타란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사실은
이 길이 L 곱하기 C타가 아니라 L의 어떤 성분이요? L의 여기에 이 뭐랄까 이 키 요만큼 돌아갔다 그러면은 요 곱하기 사실은 요게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길이가 요게 돼야 되는 거예요. sorry. 그러니까 요것이 델타 L인데 이건 L이고 요게 뭐냐 하면은 뭐예요? 요거는 뭐냐 하면 L 곱하기 sin 파이일 거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L 곱하기 sin 파이 곱하기 델타 시타만큼이 될 거예요. 근데 델타 시타가 뭐냐 하면은 일로 돌아가는 이 속도가 이것이 뭐냐면은 각속도 오메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델타 시타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 싶은 것은 이걸 구하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L sin phi 곱하기 델타 시타는 오메가 곱하기 델타 t가 되는데 이거를 갖다가 운동 방정식에 하면 델타 L이라고 하는 것은 타우 곱하기 델타 t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타우 mg sin phi r 이게 뭐냐면 타우 곱하기 델타 t란 말이에요. 델타 t.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오메가를 구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오메가라고 하는 것은 t 지우고 sin phi도 지워지고 r 분지 l 뭐예요? mg r 나누기 l이에요. 근데 l은 뭐냐면 i 오메가죠. 네? 그래서 이것이 뭐냐면 우리가 구하는 이 프리세이션의 속도예요. 프리세이션의 각속도요. 여기 재미있는 건 뭐냐면 오메가는 뭐냐 하면 팽이가 실제로 돌아가는 속도라고요. 이 속도가 오메가예요. 각속도가. 그러니까 팽이가 빨리 돌면 프리세이션은 천천히 한다, 빨리 한다? 천천히 한다. 그래서 팽이가 죽을 때 말이에요. 죽을 때는 이게 빨리 이렇게 뒹굴뒹굴 하는 거예요. 팽이가 죽을 때는 이게 빨리 돌아가요. 왜냐하면 팽이가 도는 속도가 줄어들면 프리세이션은 빨리 하니까요. 그 다음에 물론 이 팽이의 어떤 관성 모멘트가 크면 클수록 프리세이션은 천천히 된다. 그리고 물론 중력이 드라이빙 하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근데 팽이의 어떤 됐어요. 뭐 그 정도 하면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이야기하고자 했던 것이 다 커브가 됐습니다. 회전에 대해서 뭐 굉장히 무궁무진하게 문제도 많이 낼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수업을 마친 다음에 문제를 내겠습니다. 자, 질문 없으면 오늘 수업 마치겠어요.